MB와 한 세트다. 존재가 거짓이다. 마지막 TV 토론. 지금까지 TV 토론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살벌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MB랑 한 세트 아니냐. 오세훈 후보는 당신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루 앞이면 서울시장의 주인공이 결정이 됩니다. 치열했던 유세 현장, 토론만큼이나 유세 현장도 치열했습니다. 바로 만나고 들어오시죠. 서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안 됩니다. 서울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서울시 의회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이래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세훈 후보는 선택적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진실을 덮는 후보입니다. 저 박영선은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반드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서 정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치는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미래를 그려가는 보람이 있는 그런 정치라는 사실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80석 거대 여당이 우리 야당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기능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치열했던 유세 현장 봤습니다. TV 토론 하이라이트만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TV 토론 중간중간 하이라이트 보고 논평을 부탁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민 비대위원이 그리고 박영선 후보를 대신해서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께서 후보를 대신해서 오늘 열변을 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할 부탁드리면서 토론회의 하이라이트 이 장면 함께 보시죠. MB랑 한 세트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양 후보의 치열했던 토론입니다. 이명박 시장과 한 세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민생하고 지금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지금까지 것입니다.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자, 치열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어떤 감정선까지 건드리는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끈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MB랑 한 세트다. 거짓말쟁이가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격을 했고 이에 대해서 오 후보는 그대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몹쓸 이야기다. 박 후보가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장면 보셨는데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민 비대위원님, 자, 이 장면을 포함해서 어제 토론, 자, 누구 후보가 토론의 승리자였다고 생각하세요? 어제만큼은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종일관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의 토론에서도 정책 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는 정책 대결을 하기 위한 오세훈 후보의 노력이 있었고요. 어제 선거에서도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서울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한 얘기를 할 줄 알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처럼 박영선 후보가 끄집어냈던 건 민생의 얘기를 해도 내곡동,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프레임을 얽혀가려고 하는 네거티브 공방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식처럼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같이 했으니까 MB와 한 세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같이 함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결국 박원순 시장의 시즌2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박영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는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몸에 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씻을 수 없는 2차, 3차를 가했던 사람들이 캠프에 한때 몸에 담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 공방들이 줄을 잇게 된다면 정작 시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서울의 시정을 둘러싼 정책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자 조간신문에 펼쳐보더라도 정책 선거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만 남았다고 하는 비판적인 기사 논조들이 참 많던데 이 모든 애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박영선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이에 대응하여 박영선 후보를 대신하여 자, 박수현 홍보수통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그 장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예. 품성도 좋으시고. 네. 이게 선거는 선거인 모양입니다.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의 저런 말에 세게 해야 되는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서론이 계십니까? 이 내곡동 문제는 네거티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아니다. 내곡동 자체가 정책이고 민생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LH 투기 의혹 가지고 국민들 분노하신 이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진 LH 임직원이 그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데 분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생태탕, 거짓말, 측량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왜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발끈하고 아예 싹부터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 후보 말씀대로 1970년에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입니다. 35년간 그 측량을 했던 2005년을 기준으로 35년간 이것이 방치되었고 소위 여러 형태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불법 경작자가 이제 여러 가지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요. 2005년 6월 22일 날 SH공사가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설계 용역 발주를 하는데 35년간 방치됐던 그 땅에 오세훈 후보가 간 것은 그 발주 8일 전입니다. 아니 35년간 방치했던 땅을 어떻게 그 SH공사가 그 용역을 발주하는 8일 전에 알아서 거기에 가서 측량을 하고 그 불법 경작자와 나중에 보상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경작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오 후보가 같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라는 주장이다라는 그럼요. 첨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이런 의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35년 동안 방치했던 땅을 개발 용역을 발주하기 일주일 8일 전에 알아서 거기를 간 것인가.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발끈하고 이것을 원천 차단하고 안 갔다라고 발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뒤에 있는 이 특혜 의혹, 미개발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합리적 의심, 이것에 대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지금 두 후보를 못지않게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병민, 박수현, 김병민 이 두 분의 패널들도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 방금 네거티브 좀 그만해라.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발끈한 거 아니냐.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지금 냉혹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도 바로 살펴보시죠.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방향이 맞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임대인들의 서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임대인들의 가진 자들의 그렇죠. 임대인의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옮겨 다니죠. 네, 임차인들의 서름. 네. 네, 임차인들의 서름을 생각하면 임대차 3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오를 텐데 괜찮습니까? 그것은 오세훈 후보가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네. 분들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세 살고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를 입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올려줘야 되는 걸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라고요?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는 공세를 꺼낸 겁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 결국 내로남불 논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를 올릴 만큼 올려받고 청와대에서 경질된 문제를 암시하면서 임대차 3법을 고수하느냐라고 물은 건데, 자, 이재명 기자, 이 대목에서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의 약점들을 지금 아주 그냥 냉정하게 공격하고 있는 지금 내일 선거기 때문에 지금 1라운드의 사전 선거는 끝났고 사전 투표 끝났고 이제 내일 본 투표를 앞두고 2라운드 본격 승부를 앞두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강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급속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건데 글쎄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게 거꾸로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던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그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 측 혹은 민주당에서도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다소 이제 임대차 3법을 조금 더 개정하는 방향 논의가 있었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사실은 또 다시 이제 또 청와대가 선을 그으면서 어떻게 갈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임대차법을 실패했다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호히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본 거는 이제 오세훈 전 후보가 내곡동 땅을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무상급식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조금 전 이제 처음에 저희가 박영선 후보의 유세를 봤지만 결국 당시에도 다수여당이었던 민주당 시의회가 무상급식 추진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걸 반대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사태까지 연결됐었는데, 지금 역시 이제 민주당 시의회가 다수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오 후보가 이를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